본토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진 사망자가 하루 만에 86명이 늘어서 모두 722명이 됐습니다. 지난 2003년 사스 당시 중국과 홍콩을 합친 사망자 수보다 많은 것으로 중국 내에서 처음으로 미국과 일본인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의심 환자가 하루 사이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방역당국이 검사가 필요한 대상을 확대하고 검사 기관도 늘렸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2주 이상의 격리자들에게 최대 월 145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이어지면서 오늘 홈쇼핑에서는 마스크 4,000세트가 7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자, 아쉽지만 준비된 40만 장이 모두 지금 매진이 됐습니다. 접속이 폭주하면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이 다운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 여파로 신혼부부들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애들 50개는 전부 그냥 다 만나고 있습니다. 반면 대치동 학원가는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신종 코로나 감염자 행세를 하며 지하철에서 공포감을 조성한 20대 유튜버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여야 대권 주자들이 격돌하는 종로 빅매치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잠원동 아파트를 19억 5천만 원에 매각하고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종로 선거는 무법왕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결이라며 판을 키웠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부터 가보겠습니다. 중국 본토에서는 하루 사이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722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03년 사스 때 사망자도 뛰어넘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는 미국인과 일본인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첫 소식 정다은 기자입니다. 임시병동이 차려진 중국 우한시의 한 체육관. 발열 등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로 가득합니다. 同时呢，也能进一步发现那些潜在的变重的病人，是一个非常重要的一个手段。 이런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인 우한시가 있는 중국 후베이성에선 하루 새 사망자가 81명이 더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본토 사망자는 72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2003년 사스 때 홍콩을 합친 전체 중국 사망자를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확진자도 후베이성에서 급증해 중국 확진 환자는 3만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인과 의심 환자로 분류됐던 일본인도 숨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통제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마스크 단속에 반발한 한 시민은 경찰 폭행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수도 베이징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면 구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시를 봉쇄하는 조치도 항저우 등 14개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춘제 연휴가 끝나 감염이 더욱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국내는 어떨까요? 다행히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 환자 수는 하루 만에 3배나 늘었습니다. 불안한 점은 또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겁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한 23번째 확진자가 23명과 접촉했다고 하지만 어디를 갔었는지, 어떤 경로로 다녔는지 당국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재훈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돼 현재 검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939명입니다. 하루 만에 의심 환자 수가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어제부터 중국이 아닌 다른 지역을 다녀온 사람들도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의심 환자 수가 급증한 겁니다.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이 있어야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놓치면 어떨까? 과잉 진료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누구나도 검사해가지고 의료 현장에 마비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진단키트 물량이 하루 3,000개로 한정된 상황에서 정작 감염 우려가 높은 사람이 검사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달 23일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한 23번째 확진자의 접촉자 수가 23명이라고 공개했습니다. 23번 환자가 지난 2일부터 머물렀던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주택가입니다. 보건당국은 23번 환자가 이곳에 온 이후에는 한 번도 집 밖을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관광지가 많잖아. 더울 때도 많고 어디 갖고 가는 거는 그냥 튀어 물어야 되잖아. 오늘도
정부는 23번 환자가 다녀간 롯데백화점 본점과 이마트 마포 공덕점에서의 구체적인 동선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위기의 순간 절박한 음을 내는 휘슬 소리. 그래서 우리는 공익을 위한 내부 고발자를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 휘슬 블로어라고 부르죠. 중국에서 맨 처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고했던 34살 의사 리원양이 숨지자 중국 본토는 이 휘슬 소리로 그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입을 막기에만 급급했던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두 남성이 꽃바구니를 병원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어 마스크를 벗더니 내부 고발을 상징하는 호루라기를 불기 시작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처음으로 경고했던 리언량 의사의 죽음을 애도한 겁니다. 우한 주민들도 아파트에서 약속된 시간에 맞춰 추모의 함성을 질렀고 홍콩 시민들도 영정 앞에서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초기에 정보를 통제하고 늑장 대처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我覺得佢哋應該係因為佢哋嘅手法好封閉，所以就搞到咁啦。 And therefore, actually it's the regime that is allowing this virus to spread around. 눈 덮인 베이징 거리에도 리언량을 보낸다는 글이 쓰이는 등 중국 전역에서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现在只能说感谢你们社会各界对他的支持。现在什么的也都是送一只手的人头。6月份马上就。 SNS에서도 건강한 사회에는 하나의 목소리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리언량이 남긴 말과 표현의 자유를 원한다는 해시태그가 달리고 있습니다. 为了国家献出自己生命，我也很年轻。 중국 정부는 리언량과 관련된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유언비어를 유포했다고 몰아세웠던 중국 지도부에 대한 원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간호사 엄마와 딸이 허공에서 포옹을 하고 또 방역복으로 무장한 의사 부부는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검문 검색을 하느라 집에 못 들어가는 경찰 아빠를 기다리는 아이는 눈물만 흘립니다. 이 최전선에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중국 의료진과 경찰관 그리고 가족들이 겪는 안타까운 사연을 유주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마스크와 방역모를 쓰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9살 소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병원에 격리된 간호사 엄마는 먼 발치에서 우는 딸을 달래봅니다. 일주일 만의 만남이었지만 바이러스 감염 우려 탓에 두 팔을 벌려 허공에 포옹하는 게 전부입니다. 결국 딸은 가져온 도시락을 병원 입구에 두고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저장성의 한 병원 격리병동에서는 의료진 부부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얼굴까지 모두 가린 방역복을 입고 있던 탓에 처음에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이내 서로를 알아보고 반가워합니다. 함께 포옹을 하고 등을 토닥여주면서 서로를 위로합니다. 검문 검색을 담당하는 경찰관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못 오는 아빠를 기다리며 우는 아들과 그 영상을 말없이 바라보는 경찰관 아빠. 동료들에게 영상을 보여주던 아빠는 급기야 울음을 터뜨렸는데 쉽게 눈물을 멈추지 못합니다. 이 경찰은 검문 검색이 강화된 통에 열흘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꺾일 줄 모르는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다른 비극을 낳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일본 크루즈선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3명의 감염자가 추가되면서 지금까지 크루즈선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64명에 달합니다. 탑승객들은 전염병의 섬 같은 배를 떠나 안전한 곳에 격리되기를 간절하게 호소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항구를 닫고 받아주질 않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요코하마항으로 돌아온 일본 대형 크루즈선.
탑승객들이 격리 조치된 가운데 3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로 추가 확인됐습니다. 발열 등의 증세를 보여 검사를 진행한 6명 중 3명이 확진자로 판정이 난 겁니다. 이로써 감염자는 앞서 검사를 진행한 273명 중 확진 판정을 받은 61명을 포함해 모두 6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탑승이 최종 확인된 한국인 14명은 감염자名단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19일까지 탑승객들을 격리시킬 방침입니다. 本船は現在横浜にて検疫下にあり、この検疫は少なくともあと14日間は続くとのことです。 선실에 머물고 있는 3,400여 명의 탑승객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We're certainly prepared to do the 14 days if it's safe to do 14 days, but I don't think it's even safe to be here for that length of time now. 다른 미국인 승객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내보내달라고 호소합니다. If they're really concerned and worried, we should be quarantined in a sanitary environment that's safe, not on a cruise ship that's already infected. Donald Trump, save us. Get us a government-based airplane. 이런 가운데 미국 크루즈선에서도 감염 의심자가 나왔습니다. 크루즈선에 탑승한 중국인 4명이 발열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진 겁니다. 미 당국은 전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경로로 인간에게 감염이 됐는지 단서가 될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천상갑, 멸종위기에 처한 이 동물이 박쥐와 사람을 잇는 중간 숙주였다. 중국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주영 기자입니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딱딱한 비늘로 덮인 포유류 천상갑입니다. 중국 화난농업대학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천상갑을 거쳐 사람에게 옮겨졌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病毒株与目前感染人的毒株序列相似度高达99%。以上结果表明，穿山甲为新型冠状病毒的潜在中间宿主。 사스는 박쥐에 있던 바이러스가 사양 고양이를 거쳐 메르스는 낙타에 옮겨진 뒤 사람에게 전파된 것으로 규명됐습니다. 대학 측은 박쥐가 인간에게 직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겼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천상갑을 중간 숙주로 지목한 겁니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밍크와 오소리, 대나무 쥐 등이 중간 숙주로 거론됐습니다. 다른 동물로 가기 위해서는 변이가 일어나서 사람에게 감염되기 쉬운 형태로 점진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천상갑은 2016년 멸종위기종과 관련한 국제협약회의에서 거래가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중국 등에선 천상갑의 비늘이 자양강장제로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밀렵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마스크 대란이 계속된 하루였습니다. 오늘 한 홈쇼핑에서는 마스크 40만 장이 매진되는데 단 7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또 다른 홈쇼핑은 방송 시작도 안 했는데 다 팔려버렸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오후 3시부터 마스크 100장을 59,900원에 판매한다는 안내 화면이 뜹니다. 긴급 편성으로 기존 준비된 30만 장에서 추가로 10만 장을 더 확보했습니다. 정말 어렵게 준비한 방송이고요. 1인당 100장 한 세트로 구매를 제한하고 서버도 늘렸지만 접속이 폭주해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마비됐습니다. 자동 주문 전화 연결조차 어려웠습니다. 결국 40만 장의 마스크는 방송 시작 7분 만에 완판됐습니다. 자, 아쉽지만 준비된 40만 장이 모두 지금 매진이 됐습니다. 또 다른 홈쇼핑은 어제 새벽 4시에 마스크를 판다고 예고했지만 방송 시작도 전에 사전 판매로 모두 동이 났습니다. 잠도 안 자고 기다리던 소비자들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판매 중이라는 화면이 뜨서 바로 신나서 클릭을 했는데 마비. 4시 10분 되니까 판매 종료. 구매하지도 못하고 기가 막히고 어이없었죠. 정부가 마스크 판매 방송을 확대한 홈쇼핑 업체에는 재승인 심사 때 가점을 주겠다고 밝히면서 홈쇼핑 업체들은 급하게 방송을 편성했습니다. 문제는 물량 확보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원활한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공장에서 그 물량이 없으면은 뭐 홈쇼핑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물량 배정하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홈쇼핑들은 다음 주에도 긴급 편성을 통해 마스크 판매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네, 이처럼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여전히 중국으로 대량 반출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항에서 보따리상을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자 통관 대행 업체들이 나서서 꼼수 반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상혜 기자가 그 현장 고발합니다. 여행용 가방에서 마스크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수백 개, 수천 개씩 숨겨서 출국하려다 곳곳에서 적발됩니다. 정부가 수출 신고 없는 반출 행위에 대해 적극 단속에 나섰지만 실효성은 얼마나 있을까? 중국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어렵게 구한 마스크를 대신 중국으로 보내준다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100만 장, 200만 장도 1박 2일이면 중국으로 배송된다고 설명하는 통관 대행업체도 있습니다. 업체 측에 직접 문의해봤습니다. 세금 계산서 같은 서류 없이도 마스크를 보내준다고 말합니다. 신고하기까지 가능합니다. 없으신 분들은 저희가 매개를 만들어서 보내야죠. 단속에 손길이 닿지 않는다는 답변도 돌아옵니다. 저희 나라가 수출 장려국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시고 문의를 주시는데요. 통업자를 잡으려고 하는 거고. 아니, 제가 지금 없애는 것도 있고요.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가고 있어요. 1000개가 넘는 마스크를 보내려면 정식 수출 신고를 해야 하고 구매 영수증 같은 서류도 반드시 필요한데 일부 업체는 불법으로 통관을 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 물류업자들이 정상적인 통관을 거치지 않고 물건을 해외로 배송을 해주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밀수출제나 부정수출제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따리상들의 마스크 대량 반출이 막히자 통관 대행을 이용한 반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식장 풍경까지 바꿨습니다. 주말인 오늘 초청받은 예식에 참석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적지 않았을 텐데요. 평소보다 확 줄어든 하객 수에 비용 좀 깎아달라는 신혼부부와 업체 간의 실랑이도 종종 벌어집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식장 입구에서 직원들이 하객 한 명 한 명에게 손소독제를 뿌려주고 마스크도 나눠줍니다. 손소독 부탁드립니다. 휴대용 열감지 카메라로 체온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예식장을 찾는 하객들은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징어를 통하니까 치킨만 전화를 많이 받으시냐고. 또 다른 예식장. 하객들이 감소할 걸 예상해 준비한 식사도 미리 줄였지만 손님들이 생각보다 더 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돼서 50개를 줄였는데 실제로는 50개가 더 줄어서 100개가 줄으면 될 거예요. 그래도 집안의 큰 경사를 축하해주기 위해 온 하객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 상대방을 위한 배려로 마스크를 벗지 않고 축하해주러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하루에도 수차례 결혼식이 열리는 데다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다 보니 꺼려지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올까 말까 망설였는데 그래도 마스크 끼고라도 와야 될 것 같아서 왔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결혼식마저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무풍지대도 있습니다. 바로 사교육 1번지 서울 대치동 학원가인데요. 수험생들에게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건 학원 진도를 놓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학원가는 평소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황수현 기자가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학원 수업이 끝난 학생들을 기다리는 노란 버스들이 줄줄이 서 있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장에도 학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속에서도 대치동 학원가는 변함없이 불야성입니다. 학원 정상적으로 체감되지 않은 소독제이죠. 어른들이 학원 가지 말라라고 하면은 다 안 갈 것 같은데 그런 말 없으니까 다 가는 것 같아요. 학부모들도 걱정되긴 하지만 학원이 휴업하지 않는 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낮 대치동 학원가를 다시 찾았습니다. 주말인데도 가방을 맨 학생들이 학원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아직 걸리는 거 별로 없고 보여주시고 그냥 별 생각 없어요. 걸리면 걸리는 거. 올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예비 고3은 신종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나가면 이제 나중에 따라가기 힘드니까 그냥 다니고. 대치동 학원과 주변 상점들도 신종 코로나 사태를 체감하지 못합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해 휴업한 대치동 학원은 한 곳도 없었으며 대규모 입시 설명회도 예정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학원에선 확진자가 나온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거나 해외여행을 다녀온 수강생들의 등원 자제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전염병이 돌아도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번 주에도 광화문 인근에서는 보수 집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대규모 집회가 혹시 전염 통로가 되진 않을지 걱정한 지역 주민들이 맞불 집회로 막아섰습니다. 공태현 기자가 그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감염 가능성을 우려한 듯 마스크와 두툼한 외투를 착용한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 광장과 일부 차선을 메웠습니다. 무한 배령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병균이라도 나와야 됩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대통령 탄핵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광화문 광장과 대한문 앞에서 보수단체가 주최하는 대규모 집회가 끝나자 참가자 가운데 일부는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합니다. 태극기와 성조기, 스피커 차량을 앞세운 행렬이 도착하기 전 도로 위에 앉은 주민들이 막아섭니다. 일부 주민은 폐렴 확산을 방지하자는 팻말을 손에 들었습니다. 주말마다 집회 참가자들로 붐비면서 행여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그러는지. 자기네 동네에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고 하면 정말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집회 참가자들이 행진을 시도하자 드러누워 길을 막습니다. 주말마다 집회 신고를 한 주민과 학교 측은 다음 주에도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의 행진을 막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아무리 유명해지고 싶다지만 이런 행동까지 해야 될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척 지하철 승객들의 반응을 몰카로 찍은 유튜버. 뉴스에 보도되고 경찰 조사를 받아도 여전히 반성의 기색은 없습니다. 조회수 욕심을 못 버리고 영상을 또 올린 이 유튜버에 대해서 경찰은 결국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지하철에 탄 20대 남성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기침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무안에서 왔습니다. 저 폐렴입니다. 모두 저한테도 떨어지세요. 소리 하셔서요. 폐가 찢어질 것 같습니다. 놀란 승객들이 자리를 피했지만 남성은 지하철에서 내린 뒤에도 촬영을 이어갑니다. 저희 정상인입니다. 정상인이다. 아무도 내가 저 지하철에서 이상한 짓을 했는지 모를 거야. 혼냅니다, 여러분들. 유튜버인 남성은 이 영상 덕에 광고 수익이 붙었다고 자랑합니다. 다시 보는 거지 막. 와, 진짜 미치. 와. 쏟아지는 비판에 영상은 삭제했지만 부산 지하철 운영사인 부산교통공사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교통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또 경범죄 처벌법에는 불안감 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걸리는 거고요. 경찰에서 남성은 유명해지고 싶어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도 반성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와, 따분하다, 따분해. 어쨌든 간에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게 아니라 가지고 경찰분들 말로는 이제 스무스하게 끝날 거래요. 예.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예약해뒀던 해외여행 취소하는 분들 많죠.
어떤 데는 환불이 되고 또 어떤 데는 위약금을 물어내야 돼서 분통 터뜨리는 고객들 적지 않습니다. 왜 기준이 다른지 박지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계획했던 오선혁 씨. 신종 코로나 집단 발병 소식을 접하고 2주 전 취소했습니다. 17만 원의 항공권을 예매했지만 돌려받은 돈은 만원 남짓이었습니다. 수수료만 15만 원 조금 넘어가서 거의 16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베트남 여행을 떠나려던 김모 씨도 취소 수수료를 26만 원이나 물게 됐습니다. 나라가 전체가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행사들은 중국과 홍콩, 대만 등 중하권 국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는 표준 야권에 따라 소비자에게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별 약관이 적용된 여행 상품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2배 넘게 낼 수도 있는데요. 여행사 측에서 이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안내를 못 드려서 이런 상황이 올지 몰랐었고. 전염병이 발병한 국가의 여행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없애달라는 국민청원은 수천 명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 야권에 전염병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격리된 사람 수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정부가 이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정책사회부 이상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격리된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격리라는 게 만약 제가 지금 증상이 있는 것 같아서 집에서 그냥 있는다. 이런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들만 해당이 됩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감염이 의심돼서 검사를 받는 사람,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대상인데요. 14일 이상 격리됐을 때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123만 원이 지원됩니다. 격리 조치를 잘 이행해야 되고요. 직장에서 유급 휴가를 받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네. 만약에 내가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요. 뭐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격리가 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나이는 상관이 없는데요. 청소년이 격리된다고 한다면 부모의 경제 활동도 원활하지 않을 거고요. 또 가족 전체가 접촉자로 분류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 외국인의 경우도 1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네. 국가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강제 격리하는 거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보면 됩니다. 전염병이 더 퍼지면 더 많은 비용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지원금을 주는 셈이군요. 네. 이번에 그 아산하고 진천 임시시설에 우한 교민들이 격리되어 있잖아요. 이분들도 생활비 지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우한 교민들의 경우에는 귀국길이 막힌 상황에서 정부가 격리 생활을 하겠다는 동의를 받고 데려왔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지금 저도 그렇고요.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동선입니다. 만약에 그 중국인 관광객 23번 확진자가 백화점을 갔었잖아요. 만약에 내가 거기 갔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스치지 않았을까 불안할 수도 있는데 이 구체적인 동선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동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23번 확진자가 롯데백화점 본점을 다녀간 게 벌써 엿새 전인데도 네. 정부는 그 날짜와 시간만 밝히고 있는데요. 저희가 취재한 내용으로는 4층 여성 자파 매장에서 물건을 사고 지하 식당가에 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구체적인 동선이 공개가 돼야 같은 시간에 4층 매장이나 식당가에 계셨던 분들이 자신의 증상을 감시하게 되고요. 또 다른 층에 계셨다면 안심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지금으로서는 정부의 발표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4층 매장이나 식당가라는 것도 저희가 취재한 동선인 거죠. 네네. 근데 지자체들도 답답할 것 같은데요. 네, 지자체들도 며칠 전까지는 동선을 자체적으로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요.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라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의 동선이나 접촉자의 숫자는 즉각대응팀이 가서 굉장히 많은 동선과 접촉자를 조사를 하고 CCTV라거나 카드 조회 이렇게 정확한 것들을 정리를 해야만. 그러니까 정부는 이런 혼선을 막겠다면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동선 공개하는 것을 막고 있거든요. 네.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 선별 진료소를 찾은 이재명 도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분당에 부모님 집에 갔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무슨 동인지 어느 아파트인지 이거 안 말해주니까 분당의 전역이 지금 마비되고 있습니다. 좀 정보 공개를 정확히 할 수 없겠고요. 시도나 시군구도 나름대로 행정력과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맡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 좀 짚어보죠. 일본 크루즈선에서 이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면서 공포감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그 크루즈 입항이 취소된 적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는 11일 입항 예정이던 크루즈선이 취소가 됐는데요. 그 승객 중에 한 명이 열이 나서 기항을 취소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입항 검역이 까다로워지면서 선원이나 승객 중에 한 명이라도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전원이 배에서 못 내립니다. 1,000명 이상을 태우는 크루즈선의 규모로 볼 때 사실상 기항이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12일에 입항 예정이던 크루즈는 출발 자체를 취소를 했고요. 또 2월에 입항 예정인 3척이 더 있는데 정부가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현 기자였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한때 잠원동 이웃 사촌이었습니다. 이 전 총리가 지난달 먼저 전세를 얻어서 서울 종로로 떠났는데 최근 잠원동 아파트까지 팔았습니다. 황 대표 역시 이달 안에 종로로 이사를 할 계획입니다. 종로 민심을 잡기 위한 두 사람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후끈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가 지난 5일 19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전 총리는 1999년부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인 이 아파트에 살았고 총리 퇴임을 준비하던 지난해 12월 11일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50일이 넘도록 집이 나가지 않았는데 호가보다 1억 원 정도 가격을 낮추면서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1999년 거래 당시 가격이 2억 원대 중반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1년 만에 17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거둔 셈입니다. 종로에서는 전세로 아파트를 얻어서 이 전 총리는 현재 무주택자 신분입니다. 현재 잠원동에 살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출마 선언 후 종로 이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국당 관계자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전세를 놓고 이달 안에 종로로 이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종로 민심을 잡기 위한 경쟁도 본격화됐습니다. 이 전 총리는 오늘 낙원상과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황 대표는 SNS에 이번 종로 선거는 무지막지한 무법왕,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결이란 글을 올리며 판을 키웠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여랑나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보시죠. 네, 죽어도 못 보내. 네, 가수 2AM 노래인데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노래인데 딱 10년 전에 나온 노래죠. 네. 오늘 이 노래 제목을 주제로 한 이유는 바로 이 사람 때문입니다. 영남 중진들이 서울 올라가가지고 강북에서 당선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PK 지역 정서를 몰아주기 위해서는 고향에 내려와야 되겠다. 네, 이제 지역구가 속속 정해지는 분위기인데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종로 출마를 결단을 했어요. 네. 근데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고향 창녕에 있는 지역구 일단 예비 후보 등록을 했잖아요. 네, 하지만 한국당은 홍 전 대표를 고향에 공천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홍 전 대표 고집도 만만치 않습니다. 홍 전 대표는 오늘 SNS에 김영호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과 통화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서울 강북 험지로 올라오라는 말씀이 계셨고 나는 이제 너무 늦었다고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무소속으로라도 고향에 출마하겠다고 시사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얘기가 바뀌어서 당에서 강북 험지로 자꾸 나오라는 거잖아요. 네. 제안을 한다면 어디 지역구가 유력할까요? 홍 전 대표가 16대부터 18대까지 내리 3번이나 당선됐던 동대문 의를 추천했을 걸로 보이는데요. 네. 홍 전 대표는 비록 19대 선거에서 민병두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패했지만 18대 때는 큰 표차로 이긴 바가 있습니다.
현역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투 폭로에 휘말린 적이 있는데요. 네. 이번 총선에도 출마할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식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허수아비처럼 서 있는 선거운동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유튜브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또 짚어볼 한국당 중진이 있어요. 김무성 의원인데 과거에 불출마하겠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호남에 출마할 수도 있다고요. 네, 김무성 의원은요. 지난 2018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분열된 보수의 통합을 위해서 새로운 보수당의 재건을 위해서 바닥에서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야권 통합이 이루어지면 광주, 여수, 어느 곳이든 당이 요구하는 곳에 출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험지인 호남에 출마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인 뒤 다음 정치 행보를 모색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의원님도 2018년 인터뷰 발언이었는데 새로운 보수당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좀 이례적이었네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개그맨 이용진 씨인데 문재인 씨. 네. 예. 개그맨 이용진 씨가 지난해 2월이죠. 한 온라인 예능 프로그램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 씨라고 불러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보고 오시죠. 사실은 제가 알기로 이쪽에서는 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쪽은 없지. 네. 유일무이하잖아요. 사전 MC계에서. 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씨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사전 MC. 네, 일부 네티즌이 이 씨를 향해서 경솔하다고 지적했고 해당 방송사는 영상을 아예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니까 이용진 씨가 비난할 의도는 없어 보여요. 네. 진중권 전 교수가 이걸 비난하는 일부 문 대통령 지지층을 향해서 한마디를 했죠. 네, 진 전 교수는 문재인 씨라고 하면은 막 잡아갈 분위기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네. 또 자기들은 우리인이 하면서 대통령을 아예 애 취급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 좀 의외인 게 이게 그 이용진 씨 발언이 나온 게 1년 전이잖아요. 네. 이제 와서 갑자기 논란이 된 겁니까? 지난 5일이죠.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통령을 문재인 씨라고 부르는 개그맨 이용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티즌들이 이 글에 댓글을 달면서 감론을박이 이어졌고 논란이 점점 커지게 된 겁니다. 사람은 다릅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박근혜 씨라고 한 유명인도 있잖아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검찰총장까지 잘라내는 박근혜 씨가 바로 독재자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배우 정우성 씨는 아예 시도 빼고 보시는 것처럼 박근혜 앞으로 나와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네, 정우성 씨는 사실 이때 개념 연예인이라고 꼽히면서 박수를 받았잖아요. 네, 보시는 것처럼 박수도 받았는데 2016년이고 이 자리 자체가 정우성 씨가 나온 영화를 팬들과 함께 보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씨의 사전적 정의가 이름 뒤에 붙여서 대접하여 가리키는 말, 물론 뭐 아랫사람에게 주로 쓰이기는 합니다만은 뭐 이용진 씨 같은 경우는 예능 프로에서 웃자고 한 얘기잖아요. 네. 저희가 씨라고 해도 되는 거죠? 됩니다. 예, 예능은 예능이니까요. 자, 여랑여랑이었습니다. 오늘은 정월 대보름입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선명한 보름달 감상할 수 있는데요. 환한 보름달 보면서 한 해 소원 빌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아침에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옵니다. 서울 영하 6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이나 낮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크게 춥지는 않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단계에 보이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초반에는 대기 상황이 다시 악화됩니다.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에는 내일 새벽까지 많은 양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최고 10cm, 그 밖의 동해안과 산지로는 5cm의 적설이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눈이 오는 지역은 건조함이 해소되겠지만 그 외 지역들은 여전히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 주는 기온이 더 올라서 포근하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휘감기 직전, 작지만 절박한 호루라기를 불었던 중국 의사 리원양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이런 후회들도 이어집니다. 의로운 내부 고발자 리원양은 마지막으로 이런 메시지를 남겼죠.
건강한 사회는 한 목소리만 있어서는 안 된다. 되돌아보면 과거 수많은 비극과 재앙을 앞두고 경고하는 목소리는 늘 있었습니다. 유불리에 따라, 힘의 논리에 따라 묻혀버린 작은 휘슬 소리는 얼마나 많았을까요? 미원양의 메시지처럼 한 목소리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목소리도 포용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만이 수많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